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상당히 문제거리고요. 이슈거리도 만들어내고 또한 30여 년 동안요. 참 우리 정부에 이득을 주면서 그 돈 없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수입도 올려주게 만들고요. 또한 우리 그 직업이라는 신종 그런 직업 전선에서 그 공익신고자, 소위 말해 옛날에 파파라치라고 그랬죠. 이걸 거의 한 4만 명 이상 육성시킨 제가 문성옥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냥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런데 사실 그 우리 선후배지간이나 우리 가족지간이나 친구지간 이런 중에서도 야, 니는 하필은 왜 그런 걸 하느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공익제도가 얼마만큼 탁월한 효과를 내고 또 비전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일각에서 지금 특히 자영업자들 돈들을 못 벌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자영업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를 신고하는 그 상대방이 덜하는 것,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야, 그러면 자영업자들 불쌍한 사람들 살려보자. 그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식당이라든가 영세업 중에 그런 음료 계통, 서비스 계통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을 우연찮게 그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우리 강남에 가서요. 갈비탕을 먹었어요. 4명입니다. 그래서 그 결제를 하는데 세상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밥 한 끼 먹고 어떻게 10만 원이에요?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갈비탕 한 그릇에 2만 5천 원이에요. 자, 우리 굉장히 불경기에 시달려서 주머니 사정도 빈약한데 어떻게 2만 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을 먹습니까? 그러면 영세업자들이요, 그런 갈비탕업을 하면서 갈비탕 팔면서 장사를 한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2만 원 거금에 돈을 쓰면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이 불경기를 타파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자영업자를 살려주고 정부에도 이득을 주고 여러 방향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한간에 프랜차이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장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타깃을 불쌍한 자영업자를 살려보자. 그래서 제가 요리 개발에 몰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뭔가 아이템이 있고 새로운 메뉴가 있고 그걸로 자기가 올인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잡이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제가 요리 연구를 했어요. 요리 연구 해가지고. 그러면 요리 연구에서 가장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관심 있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 저렴한 요리, 그게 바로 김치를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김치란 것은 말이에요. 그 어린애부터 그 노인네까지 누구든 김치를 잘 먹어요. 자, 그러면 김치에 관계된 요리를 만들어 보자. 연구해 보자. 그래서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김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90% 이상이 김치에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간단해요. 딱 3가지입니다. 우선 김치는 짭짤하고 시큼한 맛이 나고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김치가 매운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 3가지만 제거하고는 신종 그 젊은 세대, 신세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거 우리가 자체에서 연구해서 그걸 성공했습니다. 3가지 부정요소 다 제거하고 정말 맛이 좋고 외국 사람들이 잘 먹는. 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요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14가지 요리를 개발했어요. 그 14가지 요리가 값이 비싸면 어떻게 하느냐? 2만 5천 원 갈비탕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짜장면 한 그릇 값에 맞추는 요리를 내가 개발한 겁니다. 자, 요새 짜장면 7, 8천 원 가요. 그러면 짜장면 값에 7, 8천 원 가는 명품 요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3년간 연구했어요, 제가요. 그 요리를. 그래서 제가 요리 연구가라는 닉네임이 붙은 것은 이제 시식을 해보고 참 모든 사람들한테 이 요리를 개방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내가 옛날에 뭐였습니까? 이거 공익신고자들 교육시키는 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놈의 요리를 만들고, 김치 요리를 개발을 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세상에는요, 그놈의 고정관념만 깨면요, 모든 게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인력 이 원장으로서 교육시키는 그 투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요리 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4가지 요리 개발해가지고요,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리고,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전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지고요, 우리 이런 명품 요리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또 반대로 이런 명품 요리를 맛보고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외국 수출이에요. 김치 수출이라는 게 지금 일정한 조그마한 그 수준이지 공개적으로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길을 모색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김치가 전 세계 명품 요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제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연구 개발해서 특허를 낸다, 이런 게요, 그냥 말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끝내도 안 됩니다. 이걸 개발해서 현실화 시키고, 그 발명을 하고 특허를 하고 개발한 그런 모든 그 메뉴들이 현실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실험도 해보고, 시음도 해보고, 시식도 해보고, 다 개발했다는 그 효과도 인정받을 만큼 그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이제는 뭐죠? 이제 이거요, 정말 아무리 제가 멋있게 특허를 내고 참 개발을 했어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냐면요. 자, 우선 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자영업자를 찾으러 가는데 그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인근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식당 안에서 이 주인 아줌마하고 그 종업원하고 둘이 앉아서 소위 말해서 팔이 날리고 있는 거, TV 보고 있어요. 이 장사에서 물건 팔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둘이 앉아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불쌍한 자영업자 아닙니까? 그걸 찾기는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요, 제가 맨투맨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봤어요. 그 아줌마 이렇게 장사한 데서 TV만 보고 있는데 한숨 투성이에요. 물론 그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한두 사람 멍들었습니까? 전부 다 중상이에요. 자, 건물은 빼야 되는데 가서 임대 딱지를 붙이고 갖다 전단지를 붙이고 뭐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이고 싶어도 그러면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건물주를 찾아가 봤답니다. 건물주한테 가서 이거 좀 우리 집 나가게 해주세요. 이 건물주가요, 딱 한마디로 하더랍니다. 빼가지고 나가세요. 빼가지고 나가요. 세상에, 이 사람이 그 건물 임대 업종을 어떻게 빼가지고 나갑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뭔가 어려울 때 탈출구,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냥 있으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아줌마 지금 메뉴가 뭡니까? 추어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어탕 손님이, 고객이 전부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추어탕을 젊은 사람이 먹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은 추어탕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사람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를 가지고 여기다 업종 변경을 시킨다든가, 또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대가리. 자, 포대가리를 해서 뭐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뭔데요? 설명했어요. 그냥 쌍수 환영입니다. 당장 해달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인테리어 공사 왜 돈을 드려요? 식탁, 탁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방도 준비되어 있고. 돈 한 푼 들이지 마세요. 자,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간판을 왜 떼내요? 그냥 껍데기만 바꾸세요. 껍데기만. 그래서 껍데기 바꾸다 보니까 한 10만 원이면 껍데기 바꿔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그럼 바로 업종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포대가리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한번 실험을 해와서 한번 우리 물건을, 개발한 물건을 공급하고 한번 장사를 해봤는데 문전성시예요. 사람들이 줄 서야 됩니다. 한 30-40명씩 못 먹고 돌아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제가 개발한 데 자부심을 느끼고 이걸 소위 말해서 TV, CF 광고라도 때리자.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과연 그러면은 세상에 당신이 개발했다는 것이 김치 명품 요리가 뭐고, 어떠한 종류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놈의 맛이 정말 흥미롭고 미식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요리인가. 이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놈의 가격이에요. 돈 문제. 사람들이 돈으로 물건 사 먹지 그냥 가서 맛으로 공짜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짜장면 가게에 준하는 7, 8천 원의 가격을 먼저 정하고요. 그러면 7, 8천 원의 저렴한 그 수준으로 식자재를 쓰고 이 요리를 만들려면 요리가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격은 7, 8천 원이지만은 음식의 수준은 7, 8만 원짜리 만들자. 그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재를 싼 걸 구입하고 김치도 아주 저렴한 김치를 우리가 만들어서 실제로 김치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 새로 담근 김치를 묵은 김치로 만드는 기술도 제가 개발했어요. 자, 기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배워놓으면 이거 억만불 기술짜리예요. 자, 새로 담근 김치가 묵은 김치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묵은 김치에서 그 굉장히 잘 익은 묵은 김치에서요. 컵으로 한 잔 정도의 묵은 김치 국물을 떠냅니다. 떠내서 이 생김치에다가요. 묵은 김치 국물을 부어요. 부어놓고 딱 묶어놓고요. 숙성시키게 하루 이틀만 놔두면요. 이 김치가 묵은 김치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기술을 저희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 7, 8천 원짜리 밥을 7, 8만 원짜리 고급 수준의 요리로 만드는데 제가 성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가서 돈말이라는 거 말 들어봤습니까? 올챙이란 요리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묵어탕 먹어봤습니까? 황어탕 먹어봤어요? 여러분 안 먹어봤잖아요. 이런 요리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즉 7, 8만 원짜리를 7, 8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혼자 이 장사하는 사람이 요리사 두고 조리사 두고 뭐 실장 두고 막 그 인건비를 뭘로 감당을 해요? 자, 제가 개발한 요리는요. 실장이나 조리사나 요리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준 그 육수만 우리가 공급하고요. 이제 이 갈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산물 식자재 같은 걸 우리가 공급을 하면요. 투가리에다가 우리가 준 육수 붓고 거기다 우리 이 고명 이게 집어넣고 대파 송송송 썰어 넣어요. 거기다 올려요. 그리고 보글보글 끓여서 손님 갖다 주면은요. 이게 7, 8만 원짜리 요리가 되는 겁니다. 가격은 7, 8천 원 받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왜 무슨 좋은 일을 하죠? 야, 요즘에 막강 이 식자재 값 무슨 음식값이 막 올라가는데 어느 한 부분의 업체가 7, 8만 원짜리를 7, 8천에 팔 수 있는 요리를 개발했다. 그러면 이 정부에 주는 시너지가요. 정부에서 환영하는 시너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7, 8천 원에 우리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했는데 그러면 이 요리를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정말 7, 8만 원에 받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 연구가들이요. 깊은 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해내겠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해냈습니다. 이제요. 이제 결론은 뭐죠? 그럼 과연 자영업자들을 갖다 구할 수 있는 아이템 가지고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 옛날에 그 손실 본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상해 준다. 소위 정부에서 지금 손실 보상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의 이거 보상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건 미지수예요. 실제로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좀 투입하잖아요. 정말 정부의 관계자들이요. 고맙죠. 그런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그걸로 편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대가를 하든 뭐든 이런 신종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간판 바꿔가지고 이거 시작했다. 그거 투자하는 돈이요. 안 들어갑니다. 절대 돈 한 푼 안 들어가요. 왜? 거기 시설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럼 간판 껍데기 바꾼 거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어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시작하기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 수입이 좋아야 돼요. 자, 아까 말한 추어탕집에서
이 추어탕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무슨 뭐 푸드 뭐 로망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뭐 올챙이가 써 있고 묵어탕 황탕이 써 있고 무슨 돈마리가 써 있고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야 저게 혹시 올챙이 말이 개구리 새끼 아닌가? 뭐 개구리 새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 이게 궁금하니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매장으로. 자, 그런 사람이요, 오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야, 저거 한번 올챙이 한번 먹어보자. 저게 뭔가 보자. 호기심으로 들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주문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첫 번째, 이러면 가격이 싼 거예요. 7,000원. 세상에 지금 짜장면 한 그릇도 7, 8천 원인데 어떻게 7,000원에 이게 좋은 요리를 먹어봐? 요리가 왔습니다. 자, 과연 먹어보니까 정말로 입에 착착 엉기고요. 아주 뭐 이렇게 시원하고 뭐 담백하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지만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포장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남편 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줘야 되겠다. 그 정도의 메뉴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메뉴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매상 올리는 거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올챙이를 만들고 묵어탕을 만들고 돈마리를 만들려면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재료가 딱 100명 분인데 손님은 200명 왔어요. 그럼 100명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다음 날부터는요, 번호표 줘요. 번호표로 딱 100명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종의 상술이죠. 많이 만들어서 주는 거 말고 내가 오늘 재료한 준비가 이만큼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내일은 한 120명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이 호황을 누리고 그 손님이 이용하면서 수입이 올라가는데 그 수입은 어떻죠? 자꾸 늘어나죠. 내가 이제 재료를 많이 늘려가지고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공급하는 액수가 2,000원, 3,000원대에 공급을 합니다. 모든 식자재 원료 다 합해가지고 한 그릇 재료가. 그러면 이 쉬운 얘기로 자영업자 힘든 사람이 새로운 메뉴 가지고 수입 오르다 보니까 한 그릇 팔면요. 가만히 보니까 한 5,000원 남는 거예요. 그냥 거저 남는 돈이잖아요. 임금비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몇 그릇을 팔면 얼마다? 한 달에요. 다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 벌어도요. 1,500에서 2, 3,000원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불쌍한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2, 3천만 원씩 돈을 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왜 좋아하죠? 전부 다 요식업과 음식값이 막 올라가고 물가 파동을 일으키고 난리인데 이쪽에 이 아주 멋있는 그 김치 요리 개발한 그 가맹점들은 그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 공급하면서 쓸데없이 왜 비싼 음식을 팔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 여기에 가서 뭔가 제동을 걸어주고 음식값을 다운시켜줘서는 효과를 내는 거. 그게 바로 바로 김치 요리,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음으로 양으로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거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정말 그 대외적으로 이 정부의 이득도 주고 불쌍한 그 자영업자들 그 뭐 정부에서 그 참 여러 가지 그 보조금 주고 막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 관계없이 활력이 붙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돌아가니까 그러면 자체에서요 자꾸 자영업자들이 이런 그 업종 전환을 해서 이런 명품 요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면은 그러면 그 정도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전으로 볼 때, 그러면 장래를 볼 때 이러한 요리가 그 지역에서 중단될 게 아니라 심지어 뭐 강원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뭐 충청도, 뭐 제주도까지 전국을 커버하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런 요리를 갖다 많이 공부보다 보면요. 슬그머니 외국으로 수출까지 이거 가능하다. 그건 당연하죠. 명품 요리니까. 그래서 명품 요리를 외국에도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중국이 인구가 14억이다. 그러면 14억 인구가 한 그릇씩만 먹어도 14억 그릇을 판다. 뭐 중국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일본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우리 요리가 정말 그 외국에서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런 요리로 개발해서 진출하자. 그게 장래 비전의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을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저렴한 메뉴를 개발을 해서 불쌍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돌파구를 만들어 준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싸구려 저렴한 요리가 과연 얼마만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국의 등수평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요리가 김치로 만들면 어떻고 싸구려 제품이면 어떻고 그 다음에 불쌍한 자영업자를 살리든 죽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큰 돌파구를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내가 이 돈이 없고 불쌍한 자영업자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맹비를 내고 뭐 절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어가요. 그냥 업종 전환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제품 받아서 여러분들이 손수 이렇게 끓이고 대파 썰어 놓고 그리고 공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요. 이렇게 하신다 싶으면은 과연 그러면 정부나 이 사회나 우리 불쌍한 자영업자들은 어떤 그 좋은 영향이 올까? 첫 번째가요. 정말 그냥 하루하루만 달라지는 그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물가, 이거 잡는데 원동력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자신합니다.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런 물가를 잡을 수가 있고, 자, 또 한 가지 뭐죠? 지금 정부에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사람 하나 정말 살겠다고 참 돈 많이 번다고 그거 찾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쌍한 자영업자들이요, 그 대열에 한번 끼워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요리 개발 덕분에 내가 돈 벌어서 그 어려움 다 극복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자신이 있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방송 시청해 주신 거 제가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더욱더 많은 요리를 개발하고요. 여러분 제가 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힘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